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이세나입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의 영예는 49년 전에 힉스 입자의 존재를 예측한 8순의 물리학자 힉스와 앙글레르 이 두 명에게 돌아갔습니다. 49년간 이론상으로만 존재했던 힉스 입자는 지난해 썬의 대형 강입자 충돌 실험을 통해서 존재가 입증됐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유럽입자물리연구소 연구사업에 참여한 한국팀 책임자 고려대학교 최수영 교수님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번에 노벨상을 수상한 힉스 교수의 이름을 땄다는 힉스 입자. 사실 이름은 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친숙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입자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잠깐 배경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물리학상 수상자들인 앙글레르하고 힉스는 각각 이제 64년에 8월하고 10월에 이제 발표한 논문에서 원자 핵의 붕괴에 관련하는 양력이라는 힘이 있는데 그 양력이 왜 약한지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네. 근데 이 문제는 사실 1950년대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였고 이 둘이 이제 해결을 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이론에서 이제 예측하는 것이 바로 그 당시까지 발견이 안 된 새로운 무거운 입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입자가 이제 힉스 입자입니다. 네, 그런데 이 힉스 입자라는 이름을 우리나라 물리학자인 이휘소 박사가 명명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휘소 박사님과 이 힉스 입자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예, 사실 이제 힉스 교수가 그 논문을 발표하기 사실 7개월 앞서서 이휘소 박사도 이제 논문을 하나 썼는데요. 그때 이제 힉스 교수의 연구 결과의 가능성을 이제 제시를 하긴 했지만은 완전한 이론적인 모델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휘소 박사도 같은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해결하고자 했고요. 그다음에 이후에는 힉스 교수의 논문을 보고 1966년에 어느 학회에서 이제 그 결과를 다른 입자 물리학자들이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했고 그때 이제 이휘소 박사가 이 입자를 힉스 입자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까 또 말씀해 주시기를 힉스 교수가 힉스 입자의 존재를 예측한 것이 1964년이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힉스 입자를 확인한 게 올해 3월이니까 그 과정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전해 주시죠. 예, 힉스 교수가 이제 발표한 이후 한 50년 동안 힉스 입자를 찾으려고 많은 실험들이 이제 계획되고 수행되고 했지만은 찾지를 못했고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힉스 입자 발견을 이제 목적으로 스위스 제네바 근처에 있는 유럽 핵 입자 물리 연구소라는 곳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약 7조 원을 들여서 LHC 강입자 가속기하고 거대 입자 검출 장치들을 한 10년에 걸쳐서 이제 건설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 2010년부터 이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작년 7월 4일 수소 원자 질량이 약 130배에 달하는 새로운 기본 입자를 이제 발견했다라고 아틀라스라는 실험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연구진 한 80명이 참여하고 있는 CMS 실험에서 이제 각각 발표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더 많은 이제 데이터가 모여가지고 새로 발견된 입자의 여러 성질들을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힉스 입자는 사실 수명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홀로 어떻게 검출이 되는 게 아니라 입자가 이제 붕괴를 하면서 우리가 다른 수명이 긴 입자로 이제 붕괴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이제 입자들을 이제 검출기로 검출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새로운 입자가 어떤 입자로 어떻게 붕괴를 하는가, 어떤 확률로 붕괴하는가, 그다음에 이 새로운 입자가 가속기 내에서 어떤 빈도로 생성되는가 등 여러 가지 측정한 결과로 봤을 때 힉스 입자의 경우에서 기대하는 것과 이제 일치한다는 것을 이제 올해 3월에 드디어 확인을 한 것입니다. 네, 힉스 입자의 존재를 확인하기까지 거의 50년이 걸렸는데요. 일단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다고 하면 역사적으로 길이 남는 아주 대단한 업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힉스 입자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사실 힉스 입자로 이렇게 만들거나 할 수 있는 실용적인 면은 이제 별로 없고요. 우리가 보는 자연 세계를 이제 설명하는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노벨상을 수상하게 된 거고요. 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 세계와 자연에 존재하는 이제 세 가지 힘은 힉스 입자를 포함해서 한 17개의 기본 입자로만 이제 통일성 있게 거의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힉스 입자가 하는 역할은 이러한 이제 기본 입자가 질량이 있는 이유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요.
사실 이제 별로 이렇게 대단한 것 같지는 않지만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컨대 만일에 그 원자 안에 전자가 질량이 없었다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분자 이런 것들은 형성될 수 없고 당연히 우리 몸도 형성될 수 없겠죠.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힉스 입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또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우리 연구자들이 이휘소 박사님이 못 이룬 이 노벨상의 꿈을 이룰 가능성 있을까요? 예, 앞으로 이제 LHC 유럽에서 하는 실험은 이제 15년 이상 이제 가동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미래부하고 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앞으로 이제 계속 우리나라도 참여를 하고 그 비중을 이제 높일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데이터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성능 향상을 위해서 이제 가속기하고 검출 장치 업그레이드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해서 국내에서 어떤 검출 장치를 만들어서 수원 현지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2015년부터 이제 다시 실험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는 이제 2배 향상된 가속기하고 검출 장치로 이제 새로운 영역을 탐색하게 됩니다. 이때 물론 이제 힉스 입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힉스 입자의 성질을 자세하게 이제 측정할 수 있게 되고 또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못 만들었던 새로운 입자를 또 찾을 가능성이 이제 높아 보입니다. 이 일을 갖다 우리 연구진들이 만든 장치로 이제 수행할 것입니다. 네, 신의 입자 힉스의 존재가 이제 입증이 되면서 완전한 이 모델이 완성이 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를 바탕으로 또 앞으로 어떤 연구와 또 발견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벨상을 부여한 노벨위원회에서는 힉스 입자를 토대로 한 표준 모델이 우주 생성의 수수께끼를 푸는 마지막 단계는 아니다라며 연구에 대한 지나친 확대 해석은 삼가달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가설로만 여겨졌던 입자의 실체가 확인되고 또 반세기 만에 노벨상을 받으면서 그 연구가 인정되는 걸 보니까 영원할 것만 같았던 우주의 비밀이 밝혀질 날도 이제 그리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